되면은 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 상태가 계속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면 여기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부위에서 이제 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치가 잘 맞지 않는 경우는 물론 충치를 방치한 경우에도 충치가 혀를 자극해 사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사람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흡연하고 음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연과 음주를 같이 하면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약 20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잘 맞지 않는 틀니나 의치, 충치도 암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도 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씹는 담배를 많이 씹게 되는데요. 이 씹는 담배가 구강이나 사람을 많이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암 전 단계인 병변들이 있습니다. 백반증이라든지 적색반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병변들에서 암이 이제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사람을 의심해 봐야 할까? 첫 번째, 혀에 백색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 두 번째, 3주 이상 염증이 지속될 때. 세 번째, 입과 혀에 혹이나 멍울이 돋았을 때. 네 번째,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잇몸 출혈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사람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뭐지? 사람이 진행이 되면은 경부 림프절로 전이도 일어나고 혀 전체를 다 침범하고 때로는 턱뼈까지도 침범하기 때문에 통증도 심하고 우리가 음식물 삼키는데도 장애도 있고 말하는다든지 아니면은 개구하는데 이런 장애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암이 아주 크게 많이 진행된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혀 전체를 갖다 절제하고 나서 그 부위를 우리 몸에 있는 다른 부분의 조직을 띄어다가 이식 재건수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먹고 하는데 기능을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재건술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람은 초기엔 암세포만을 제거하면 되지만 전이가 되면 혀와 턱 전체를 제거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람 어떻게 예방하면 될까? 사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하고 음주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구강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양치질 같은 것도 자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궤양이 낫지 않고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도 병원을 방문하셔서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심코 방치한 의치,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서워. 저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사실은 혀라는 거는 가장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고 항상 관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이게 상당히 지난 다음에 알게 된다니까 더 걱정스러워요. 그렇죠.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 제일 걱정되는 게 성호범 씨거든요. 옆에서 한숨을 푹푹 쉬어가지고 제가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저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요, 지금. 네. 제가 담배를 피운 지 굉장히 좀 됐거든요. 그리고 맞지 않는 의치를 갖고 있던 지가 한 10년 정도 갖고 있다가 어머나. 얼마 전에 뺐고요. 네. 그리고 염증 잘 생겨요? 네, 염증 잘 생기고요. 혀도 하얗고요. 어머. 그리고 어머나. 백반증은 아닌데 자꾸 저희 와이프가 혀가 너무 넓고 하얗다고. 네. 당장 찾아뵈야겠네요. 너무 이게 무서워요. 정상적인 살이 아니라 아닌 거. 정상적인 살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딱 보니까 아니야.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을 갖고 있네요. 방치하게 되면 그 치료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혹시? 다른 암보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예. 또. 예, 혀는 사실 외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또 만져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의 설암을 우리가 진단하는데 대부분 용이합니다. 네. 그런데 환자들이 대부분 방치를 하고 계시다가 이 암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진행암이 돼서 이제 병원을 방문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수술을 하고 재건술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수로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해도 궁극적으로 환자가 치유되는 율이 30~40%로 높지가 않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저와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비타오븐 시작합니다. 비타오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궁금한 건강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5분간 보내드리는 비타오븐의 전현무 앵커입니다. 뉴스 좀 해본 아나운서 김보민입니다. 해봤자겠지. 10번 했습니다. 몸에 나는 냄새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냄새를 통해 알 수 있는 건강체크법과 냄새 제거법에 대해서 비타오븐에서 긴급 취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입냄새입니다. 구강청결에 신경을 쓰는데도 특이한 입냄새가 난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입에서 달걀 썩는 냄새가 난다면 간의 이상을, 아세톤 냄새가 난다면 당뇨를,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신장 이상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김보민 씨? 제가 좀 강합니다. 보기 쉽지 않은데. 네, 이렇게 입냄새가 심한 분들은 탈취 효과가 좋은 생강과 토란 삶은 물을 수시로 마시면 입냄새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약해요. 효과 없는 것 같습니다. 생으로 씹어볼까요? 이거? 아우.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입냄새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발냄새입니다. 생긴 건 멀쩡하다. 발냄새는 발에난 땀과 잡균이 원인인데요.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신발을 장시간 신고 있으면 세균 번식이 쉬운 환경을 만들어 고약한 냄새를 만들게 됩니다. 발냄새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녹차 우린 물에 발을 닦거나 신발에 동전 신문지를 넣어두면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역시 발냄새를 없애는데 최선의 방법은 잘 씻고 잘 말리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아. 발냄새 안 나. 제 말입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전현무 씨 말이네. 녹차 우린 물. 근데 저 김보민 아나운서는 발냄새만큼은 안 나요. 그 비결이 뭐예요? 얘는 저 김남일이. 무좀 있어요? 확인하는 여름일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 바로 암내, 액취증입니다. 여름에 심하죠. 저거. 액취증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땀샘에서 분비된 끈적한 분비물이 세균과 반응해 강한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암내가 나는 사람들은 외출 전 따뜻한 레몬 타월을 5분가량 겨드랑이에 올려두시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좋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암내는 유전적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성은 임신 중에 암내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김보민 아나운서. 또 임신? 아니야, 하늘 봐. 별을 따지 누구 놀려? 냄새 안 나, 냄새 안 나, 냄새 안 나. 땀이랑 힘들게 사는구나. 다음은 머리 냄새입니다. 머리 냄새는 두피에서 나는 땀이 먼지와 섞여 산화 반응이 일어나 생기는 냄새인데요. 건조한 머리는 주 3, 4회 정도 머리를 감는 것이 좋고 기름진 머리는 모공과 두피에 쌓인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매일 머리를 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틈틈이 두피 마사지를 받거나 살균 자격력 있는 식초를 물에 한두 방울 넣고 머리를 감게 되면 깨끗한 두피가 돼 냄새 제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먹지 마세요. 머리에 양보하세요. 뭐라 좀 해라. 아우 냄새 썩었네. 지금까지 뉴스 모터본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비타오븐의 전현무 앵커였습니다. 김보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냄새 좀 예민한 편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저는 이게 저한테 나는 건 사실 모르죠. 모르잖아요. 이만저만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드라마 연기자 중에 뭐 드라마 많이 하시니까 상대역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아니, 방법이 없어. 막 뭐라고 하면은 숨을 안 쉬어야지. 연기를 참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없구나. 젊었을 때는 진짜